자, 일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 볼 텐데요. 이 알테오젠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아니 무슨 찾아보니까 시총 밀렸다. 이렇게 올랐는데. HPSP한테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저렇게 우선은 갔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사셨던 가격이 81,000원입니다. 지금 딱 저기 선 그어져 있는 저 부분이고요. 지금 7%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고 비중은 10%를 딱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매수하신 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워낙에 고점에 갔다가 이제 조정 받을 때 그렇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면서 좀 답답하게 가고 있죠. 일전에 또 SK 바이오팜을 진단받고 수익을 실현하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테오젠도 함께 진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알테오젠이 기술력도 있고 전망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정받을 때 매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섹터 안에서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도대체 내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과연 단기로 10만 원 넘을 수 있을지. 딱 정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 고점이 10만 300원 장중에 찍었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상반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도 궁금하고 이 종목이 저평가주인지 고평가주인지도 헷갈립니다라고 하시면서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으신 상태예요. 진정한 투자자다. 내가 하고 있는 종목, 정말 다 알고 싶다. 다 알고 싶다. 자, 그럼 알려드려야죠. 자, 그러면 박주전 운용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놨습니다. 네, 일단 보유라고 하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운용님께서 먼저 보유와 관련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본래 예사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맥 주사 우리가 지금 주사 나올 때 정맥 주사를 되게 놓지 않습니까? 혈관에다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예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자체가 그냥 아무데나 피하 주사라고 그래요. 그건 뭐야? 그냥 아무데나. 우리 지금은 주사 놓을 때 약물 투여할 때 정맥에다 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피하 쪽에 넣으면서 혹시 이제 약 효과도 괜찮고, 이게 아무데나 주사 넣어가지고 약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럼 기술력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사가 주가에 이제 결정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현재 예사 머크사가 현재 글로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신약 매출액이 1위가 머크사의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 제품이에요. 그게 작년도 매출액이 250억 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3조 원 정도의 엄청난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그 제품이 2028년도인가가 만료가 됩니다. 그 제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머크사 쪽에서는 이제 변형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피하 주사와 주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독점 계약 얘기가 관련 얽혀가지고 그래서 머크사가 알테오젠을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을 이용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런 또 선택에 좀 놓여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알테오젠의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자체가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전에 예사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017년도 이후에 봤더니 예사가 한 7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한 건하고 이게 알테오젠 직접 계약한 거 6건 해가지고 금액으로 딱 계산해 봤더니 약 52억 달러 정도,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조 8천억 정도의 기술 로얄티를 수출해놨어요. 계속 그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은 안 들어오고 있고 이제 2025년도부터 좀 단계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대체로 2025년도에는 6, 7천억 정도의 마일스톤이 5년 이내에 유입이 좀 될 거다. 그렇다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오늘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사가 본래 2월 달에 MSCI 편입 부분 자체는 지났는데 오늘 반영이 좀 되면서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미포라든가 신라 호텔 신라라든가 관련 종목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사는 이제
기대가 2월 달에 편입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 2월 달에 좀 탈락이 좀 됐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5월 달에 편입 기대감 자체가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그 수급의 주체는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20만 주 가까이, 19만 주 가까이 샀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주식을 팔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뭐 가치를 물어봤는데 앞서 이 회사가 마일스톤 지금 그 자체가 6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 4조 6천억이거든요. 마일스톤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 회사도 꽤 많지만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중항체. 근데 시가총액이 2조 원도 채 안 되는 쪽이니까. 그래서 마일스톤 자체는 이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마일스톤 얘기 나오고 기술 내한테 얘기하고 돈 들어온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돼서 작년도 회사 주가 자체가 거의 막 4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100%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한 지금 4조 6천억이니까 6조 원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목표했던 가격대 정도 9만 8천 원 내지 1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또 앞서 이제 5월 달에 MSCI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까지 충분히 10만 원 정도, 10만 300원이 올해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곧 작년 12월 28일 날 고점 찍었는데 네. 9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딱 10만 원을 팔라고 하지 마시고 네. 9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 비중이 10% 정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이제 보유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뭐, 어떠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보셨습니까? 네,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키트루다, 예, 그것이 이제 작년 이제 한 해 판매된 규모가 이제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3조 5천억에 달하는 그런 뭐 상당한, 약물이거든요. 요게 이제 2023년 단일 매출, 의약품 매출 1위입니다, 요게. 그래서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제 이것의 이제, 특허가 판매 독점 기간이 2028년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료에 대해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다양한 복제약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매출이 상당히 급감하게 됩니다. 머크사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제형을 이제 바꿔서 이제 피아주사 방금 말씀하신 그런 키트루다를 제형 변경을 해서 이 제형 변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1회 투여 시간이 30분이나 걸리는 그런 이게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제 쓰게 되면 3에서 8분 정도의 투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라지네요. 예, 뭐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사가 이 알테오젠을 뭐 인수한다. 그래서 뭐 대표가 미국에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수권으로 뭐 상당히 뭐 테마적으로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트루다의 이제 올해 이제 이 제형 변경 허가 신청 요것이 이제 1분기 중에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 3분기 중에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 임상 3상 종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발표 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15개국에 이제 허가 신청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수급이 들어온 것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3위, 5위거든요. HPS 그 뒤에 좀 밀린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코스닥 좀 올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상위주를 좀 이렇게 수급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 네 물론 이번에 MSCI 어떤 애는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네네. 한진카라고 에코프로 머티가 좀 들어온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오늘 뭐 강하게 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제형 변화의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머크사에 피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자기네 어떤 기술을 팔아서 로열티를 이렇게 수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50억 달러의 그 단일 매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에.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1%의 로열티를 받는데 알테오젠이 그럴 경우에 매년 3,300억의 어떤 로열티가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알테오젠도 굳이 뭐 인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3,300억 버는 게 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피인수권은 좀 그렇고 어떤 계속해서 어떤 자기네들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을 조금 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키트루다의 어떤 제형 변경의 이슈 말고도 뭐 신약 이슈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또 1분기에 바로 있습니다. 3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고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오늘 제일 알테오전이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바로 뭐 내일 바로 또 더 들어와서 올려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94,000원 정도, 그 정도 올 것 같고요. 만약에 94,000원을 강하게 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고도 돌파해서 10만 원 이상, 뭐 신고가도 뭐 가능한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상당히 뭐 강한 차트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1분기에 어떤 바이오시밀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계속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끌고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0736님께서 올려주신 알테오젠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목표가를 98,000원까지 잡으셨고요. 이제 손절가 81,000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이제 목표가 94,000원인데 조금 더 세게 돌파를 했었을 때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특별히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